2022년 12월 대한민국 어느 공항의 입국장 한 5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4개월간의 긴 태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관자놀이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서 그런가 보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기압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몸도 붓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푹 자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개월 만에 귀국이었으니까요. 그는 간단히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긴 비행의 시차도 있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욱신거림이 강해졌습니다. 이마 쪽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온도 차이가 컸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겠지. 그는 진통제를 먹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했습니다. 위액만 올라왔습니다. 몸에서 열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새벽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고열, 극심한 두통, 구토, 목이 뻣뻣한 증상. 의료진은 즉시 의심했습니다. 뇌수막염,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의료진은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뇌척수액을 뽑아서 분석했습니다. 세균 대항 검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균 음성, 바이러스 음성,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뇌수막염 증상인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의료진 사이에서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증상은 명확한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 경험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뇌수막염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3일차, A씨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의료진은 더 긴장했습니다. MRI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뇌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뇌 조직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뇌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파먹힌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의료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데 뭐가 뇌를 이렇게 만든 거지? 5일차, A씨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도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증상에 대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7일차, A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뇌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가족을 불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11차 2022년 12월의 어느 날 A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개월간의 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단 열흘 만이었습니다. 귀국 당일은 그냥 두통이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50대의 나이, 아직 한창 살 나이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마 손주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게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망 후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대체 뭐가 이 사람을 죽인 건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부검 결과 의료진은 경악했습니다. 뇌 조직이 녹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뇌의 일부가 녹아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세포 생물, 아메바였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일명 뇌먹는 아메바. 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뇌먹는 아메바, 이름부터가 소름 끼치죠. 대체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이 녀석은 세균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단세포 원생동물입니다. 아메바의 일종이에요. 아메바가 뭔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현미경으로 본 그 아메바요. 물속에 살면서 기어다니는 그 녀석,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도 비슷합니다. 따뜻한 담수에 삽니다. 호수, 강, 연못, 온천 이런 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돗물에서도 발견된 적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염소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곳이면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메바는요, 물을 마셔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네, 마셔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위산이 있으니까요. 우리 위에는 강력한 산이 있습니다. 아메바가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소화돼 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염되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코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코로 물이 들어갈 때만 감염됩니다. 코 점막에 아메바가 닿는 순간 이 녀석은 코 점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후각신경은 뇌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메바는 그 길을 따라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도착하면 뭘 할까요? 뇌 조직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요. 파먹습니다. 뇌세포를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입니다. A씨가 걸린 병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사율 97% 이상. 전 세계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 중 살아남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154명이 감염됐습니다. 그중 생존자는 단 4명.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을까요? 첫 번째 이유, 진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세균성 뇌수막염 검사로는 발견이 안 돼요. 아메바니까요. 세균 배양을 해도 안 나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특수한 검사를 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자체가 너무 드물어서 의료진들이 잘 모릅니다.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보통 2일에서 15일, 증상이 시작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사망합니다. A씨도 그랬죠. 증상 시작부터 사망까지 열흘, 진단하고 치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항진균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뇌까지 약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혈관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약물이 뇌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을 써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감염되면 거의 사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뇌먹는 아메바의 무서움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8년 미국 플로리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농증이 있었습니다. 코가 자주 막혔어요. 그래서 코 세척을 자주 했습니다. 네티팟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주전자처럼 생긴 코 세척기예요. 물을 넣고 한쪽 코에 부으면 다른 쪽 코로 물이 나옵니다. 코 안을 씻어내는 거죠. 그는 이걸로 매일 코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서 식혀서 써야 하는데 그는 그냥 수돗물을 썼습니다. 귀찮았던 거예요. 수돗물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사망했습니다. 수돗물에 뇌먹는 아메바가 있었습니다. 코 세척할 때 코로 들어간 겁니다. 아메바는 그의 뇌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간 뇌를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수돗물로 코 세척했다가 죽은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또 다른 사례, 2011년 미국 루이지애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1세 여성이 수돗물로 코 세척을 했습니다. 역시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감염됐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20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감염됐습니다. 그도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지역 수돗물에서 뇌먹는 아메바가 검출됐습니다. 수돗물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 그 안에 이 괴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한국은 괜찮은 거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메바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 하천에서도 발견된 적 있습니다. 다만 감염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 때문입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섭씨 25도에서 35도 사이, 이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메바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하지만 동남아는 다릅니다. 연중 따뜻합니다. 수온이 항상 높습니다. 담수에 아메바가 활발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위험합니다. 염소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심지어 수돗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부실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A씨는 태국에 4개월간 있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어디선가 오염된 물이 코로 들어간 겁니다. 수영장이었을 수도 있고 강이나 호수였을 수도 있고 샤워하다가 코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수돗물로 코 세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코로 물이 들어간 그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A씨의 사례, 이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를 여행합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렴하고 가깝고 따뜻하니까 인기 여행지잖아요. 그 수백만 명 중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사람, 강이나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사람, 샤워하다가 코에 물 들어가는 사람, 수돗물로 코 세척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A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고요? 맞습니다. 아메바 감염 자체는 드문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 건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97% 사망입니다. 복권은 당첨 확률이 낮아도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당첨되면 인생이 바뀌니까요. 뇌먹는 아메바는 반대입니다.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에. 로또는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남아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뇌먹는 아메바 예방법 3가지. 첫째,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영할 때 코클립 착용하세요. 몇천 원짜리입니다. 수영용품 파는 데 가면 다 있어요. 그거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하지 마세요. 물속으로 뛰어들면 코에 물이 확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아메바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알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멋있죠. 하지만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물놀이 하다가 코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즉시 나오세요. 그리고 코를 세게 푸세요. 양쪽 다요. 아메바가 점막에 붙기 전에 빼내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코 세척은 반드시 안전한 물로 하세요. 수돗물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요. 생수 사서 쓰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요. 그걸로 코 세척하세요. 아니면 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힌 다음 사용하세요. 끓이면 아메바가 죽습니다. 섭씨 100도에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끓인 물은 안전합니다. 근데 끓인 물을 바로 쓰면 안 돼요. 코가 되니까 완전히 식힌 다음에 써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해도 만일을 위해서 끓인 물이나 생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배관이 오래된 건물도 있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담수에서의 물놀이는 자제하세요. 담수가 뭐냐고요? 민물이요. 강호수, 연못, 저수지, 바닷물이 아닌 내륙의 물, 이런 곳을 담수라고 합니다. 뇌먹는 아메바는 담수에 삽니다. 바닷물에서는 살 수 없어요. 염분이 있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는 위험합니다. 특히 고여있는 물, 흐르지 않고 괴어있는 따뜻한 물. 여기가 아메바 파티장입니다. 온천도 주의하세요. 따뜻한 온천수. 아메바가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동남아의 자연 온천. 거기서 코에 물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소독이 제대로 된 수영장은 괜찮습니다. 염소가 아메바를 죽이거든요. 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수영장, 동남아의 저렴한 숙소 수영장. 리조트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뇌먹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따뜻한 담수에 사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물을 마셔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위산이 죽이니까요. 하지만 코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코 점막을 뚫고 뇌로 올라갑니다. 뇌를 파먹습니다. 치사율 97%, 치료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2022년 12월 50대 한국인 A씨, 태국 여행국 귀국, 열흘 만에 사망, 한국 첫 공식 사망 사례.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 물 안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수영할 때 코클립 착용, 다이빙 금지, 코 세척은 끓인 물이나 생수로, 담수에서 물놀이 자제,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뇌먹는 아메바라는 게 있다는 걸, 코로 물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으니까 조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병은 모르면 당합니다. 하지만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동남아 여행 계획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